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첫 외부 일정으로 나주의 수해복구 현장을 찾았습니다. 정 대표는 고통받는 국민들과 함께 아파하며 민생을 위해 여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호남 발전을 위해 표신하게 보답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국립현충원도 국립 5.18 묘지도 아니었습니다.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첫 외부 일정은 나주의 수해복구 현장이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고통받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곧 민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공감하고 그분들과 같이 아파하고 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또한 당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호남을 방문한 건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 호남 발전으로 보답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라는 국정 철학에 맞게 호남 발전을 위해서 정청래 당대표 체제에서 뭔가 표신하게 호남인들에게 보답을 해야 되겠다.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강력한 개혁을 예고한 정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선을 약속했습니다. 승리를 위한 열쇠는 더 공정한 경선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억울한 컷오프는 없애겠습니다. 민주당 출신이 대다수인 광주 전남에서는 현직들이 당장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컷오프 허들이 사라지면서 정치 신인들의 도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다만 정 대표가 당원 주권을 강조한 만큼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대표 선출을 계기로 내년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표 계산이 한층 분주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의 당직 인선이 일부 확정된 가운데 전남에선 권양엽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의원이 대변인으로 발탁됐습니다. 어제 권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뒤 대변인으로 내정된 배경에 대해 지난 대선 당시 정청래 대표와 전남 현장에서 선대위 활동을 하며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선에서는 권 의원을 포함해 한민수 비서실장과 김영환 정무실장 등 3명이 내정됐고 권 의원은 사무총장 등 주요 직책은 최고위원 협의를 거쳐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달 중순 새 정부의 청사진이 될 국정과제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도민의 오랜 바람인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지역과 대학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유민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5년의 밑그림을 내놓을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위는 이번 달 중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공개할 국정과제에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과 대학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의대 설립을 공약한 만큼 국정과제 채택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 전남도의회는 최근 의대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와 국회를 방문해 설득하고 정책 포럼과 토론회를 열어 공론회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오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특위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2027년 의료 정원 심의를 앞두고 있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국립순천대와 목포대가 발족한 통합의대 설립 공동준비위원회도 국회와 국정기획위를 찾아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지역 의료 현실을 알릴 연구를 수행하고 도민 여론을 모으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복수 캠퍼스 체제로 교육과 진로 기능을 연합시키는 전라남도형 지역 맞춤형 의료 모델 기초 연구 등의 영역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오랜 바람인 전남 국립의대. 민관학이 하나가 돼
국정과제 채택을 통해 계획대로 설립될지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11구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하는 등 역사 왜곡으로 논란이 일었던 리박스쿨 교재에 대해 전남도 교육청이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도내 18곳의 도서관에서 리박스쿨 관련 도서 26권을 구입했다며 논란이 된 도서는 폐기 조치하도록 했고 지금은 자료 검색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학교 도서관 운영위를 거쳐 도서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점이 발견됐다며 즉각 개선해 도서 심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 어제까지 이틀 동안 해남을 찾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청년 시절 고시 공부를 했던 해남 대흥사 등을 방문한 가운데 해남은 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곳이라면서 남도의 아름다운 문화와 자연을 많은 이들이 함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름 휴가지로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명현관 해남 군수와 박지원 국회의원 등도 문 전 대통령의 방문을 잇따라 환영했습니다. 주말에도 이어진 폭염으로 전남 동부권에선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10분쯤 고흥군 대서면의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돈사 3개 동이 모두 탔고 돼지 40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3억 4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소방 측은 전기적 요인에 따른 화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40분쯤 광양시 진상면의 한 계곡에선 다이빙을 하던 50대 남성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2주 넘게 이어졌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다시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80에서 150mm입니다. 일부 남해안에선 25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권의 아침 최저 기온은 26에서 27도, 한낮 최고 기온은 31에서 3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에서 2m, 먼 바다에서 2에서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광양시가 마동 근린공원에 여름철 어린이 놀이공간인 꿈빛 놀이터를 개장했습니다. 이 놀이터는 2살부터 12살 이하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 시설로 오는 24일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합니다. 놀이터에는 에어풀과 워터슬라이드 등이 설치되고 물총 무료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순천의 명소를 배경으로 아이들이 직접 영화를 찍어보는 2025 순천 어린이 영화 캠프가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3박 5일간 열린 이번 캠프에선 순천 지역 14곳의 초등학생 24명이 참여해 4편의 영화를 완성했습니다.